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시아의 선진국은 일본이죠. 과연 일본이 맞을까요? 한국을 무지성으로 싫어하는 일본인의 한 청년과 그와 싸우는 한국의 한 청년. SNS에서 나누던 내용들이 일파만파 퍼지며 국경을 뛰어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소동 안에서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여행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접게 될 것이라 상상도 못했네요. 최근 저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건 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해외여행을 자주 갔었고, 그러면서 세계의 곳곳의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경험하게 되는 문화는 어느 날엔 긍정적, 또 어느 날엔 부정적인 걸 넘어서서 절망적이기도 했죠. 세상의 다양한 나라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일,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꽤나 재미난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을 관광 쪽으로 하고 현재 해외여행에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회사 직원들이랑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모였어요. 오늘따라 초밥이 땡긴다며 대낮부터 사람들이랑 초밥을 먹으러 갔죠. 사실 저희 일본의 초밥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어렵잖아요? 맛있는 식사를 하던 중에 최근에 미국에 다녀온 동료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선진국 치고는 너무 형편이 없더라. 말로만 들었던 치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 미국은 아무리 유명한 도시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여행 중에 있을 때 식당 앞에 어떤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니 그 차 안에 있던 귀중품들이 모두 사라졌나봐. 그래서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 그 차 주인은 한국의 연예인이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LA에서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 그런 물건들을 차 안에 뒀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강도들에게 먹잇감을 준 거라고 하더라고. 그 한국인들은 표정이 상기가 되면서 무엇이라 대꾸를 못하더라. 그 순간 누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차 안에 귀중품을 넣고 다니는 일은 많이 없잖아? 있더라도 차에서 내려야 할 땐 아무리 잠금이 되더라도 그걸 꼭 챙겨내리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멍청하게 행동을 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 이야기를 듣던 동료 한 명은 말을 건넸죠. 아, 혹시 한국에 가본 적 있어? 난 정기적으로 한국 여행을 가는 편인데 알지? 나 한국 좋아하는 거. 한국이 치안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차에 귀중품을 두고 다니는 건 흔한 일이야. 심지어 더 한 경우도 많이 있어.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공항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버스 앞에 웬 사람은 없고 캐리어만 줄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 사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보기 쉬운 장면은 아니잖아? 한국은 그렇게 캐리어를 줄지어두면 사람이 줄을 선 것과 같은 효과래. 그러니까 캐리어를 줄지어두고 사람이 없다고 한들 누구도 그걸 훔쳐가진 않는다는 거야. 처음엔 CCTV가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한국은 어느 도시를 가든 거의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더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이 완전 다른 것 같아. 두 동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특히 한국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한 동료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자 치안과 관련된 예시를 들어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항버스를 좀 길게 타야 할 때 이동 중에 피곤하다 보니 유행하기 시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목베개랑 안대라고 해요. 그걸 걸치고 귀마개를 낀 상태로 버스에서 꿀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건 미친 거죠. 내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기에 참 좋게 만드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훔치고 싶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로 그런 귀마개와 안대가 서로 좋고 이쁜 게 나오고 그런 게 시장에서 먹힌다네요. 또 거짓말처럼 들렸던 건 카페 같은 곳에서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고가의 노트북 같은 걸 테이블 위에 두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를 비운다는 말이에요. 그 카페가 큰 카페든 작은 카페든 상관없이 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되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인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범죄가 더 일어나는 건 아닌지 라며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어요. 전 세계 여행 커뮤니티였고
그 안에 하소연 같은 글이었죠. 한국에 방문해본 사람들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어차피 작은 나라이고 이미 아시아 안에서 선진국은 저희 일본이니까요. 그런데 그 글이 반나절도 안 돼서 핫글이 되었지 뭐예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 댓글의 반응은 다양했네요. 한국에 실제로 다녀온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 다 사실은 맞는데 왜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은 선진국이 맞는가? 의식 수준이 한국보다 더 낮은 듯. 호텔에서 물건이 사라져도 나몰라라 태도를 취하던 직원이 아직도 생생하다. 솔직히 이제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당황함과 동시에 도둑질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를 참느라 고생할 것 같다. 한국인들에게 있는 그 의식 수준이 모든 나라에게 동일한 건 아니니. 그러던 중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와보심이 어떠실까요? 꽤 좋은 기억으로 자리잡아 서로 간의 오해가 불거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직접 겪어보시면 이야기 나누기 더 좋으실 거예요. 한국에도 맛있는 초밥집이 있어요. 놀러오세요. 딱 봐도 한국인 같은 느낌이 왔고 난 그 사람에게 개인 쪽지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읽은 표시가 뜨면서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은 생각보다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한국에 대해 자부심이 너무 과한 편 같았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답니다. 한국이 오래전부터 일본의 도움도 많이 받아오고 사실 아직은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한다면 내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좀 객관적으로 인지를 해라. 고칠 부분은 고쳐야지. 치안이 정말 좋은 게 맞냐? 방치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답장이 바로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이야기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감사합니다이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은 맞지만 현재 미국에서 여행회사에 근무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오랜 인연에 대해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이 특정 시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서로 간의 다툼이 불거질 수 있는 요소 같아요. 아무쪼록 그런 생각은 좀 거두어 보시고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장을 읽고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불그락거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한국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들에게 한국이 어떤 곳인지 묻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언급되었던 치안 문제는 너무나도 잘 되어 있었고 공항에서 타는 버스에 대한 요금, 그리고 시간 등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어요. 사실 다른 나라에 가면 버스가 제 시간에 오고 제 시간에 출발, 도착하는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늘 정해진 시간에 와서 대부분의 정해진 시간에 도착을 하고 버스 요금도 일본에 비해 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듯해요. 1시간 거리를 이동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한국은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일본은 히비야선을 타도 우에노에서 스카이라니어로 갈아타는 비용이 2,740엔이에요. 그게 한국 돈으로 26,000원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그런 버스 안에 와이파이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사실 한국에 가면 와이파이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네요. 공항에서부터 시작으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공항을 벗어나 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도 무료 와이파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내용이었죠. 와이파이가 끊겼던 순간이 있는데 그건 버스에서 내려서 호텔에 들어가기까지였다고. 그리고 한국은 어딜 가든 청결해서 그런 맥락에서 화장실에서 찍는 셀카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이 오래전부터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가보면 일본보다 훨씬 차가 많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외제차들이 즐비하다는 점, 이 부분도 충격이었어요. 살펴볼수록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더군요. 가장 부끄러웠던 점 중 하나는 그렇게 일본이 선진국이다, 한국 너네가 뭔데 이러냐 라고 따졌던 저와는 다르게 제 그런 마음을 공감해주려 하고 친절했던 한국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한국 여행을 다녀와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한국인들은 친절하다 였거든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입은 웃고 있는지 몰라도 눈은 실눈처럼 뜨고 마음속으로나 그 사람이 뒤돌면 흉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아무튼 친절하고, 사실 유럽 같은 곳은 소매치기가 약간의 유행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걸 또 생각하면 제가 한국이 물건을 훔쳐가기 좋게끔 만든다는 그 말이 좋은 해석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지난날에 그런 일을 겪고 1년에 한 번은 한국 여행을 다녀오고 있어요.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한국을 몇 번 가보니 가보고 싶은 곳들이 너무 늘어나서 사계절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도시에 방문해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저처럼 한국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정보가 너무 없었던 분들은 꼭 한번 한국에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오늘의 사연 잘 만나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사이는 먼 나라의 사람들이어도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듯해요. 일본이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본은 더 좁은 나라는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연에 대한 핫한 반응들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아무리 꼬집을 게 없다고 한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품 문화의식 수준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깎아보려고 시작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저런 건 무의식 속 열등감이 높다는 거지. 이미 일본 사람들도 스스로 한국이 본인들보다 마음의 그릇 크기가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듯. 그리고 아시아의 선진국 타이틀이 뺏긴 지 오래인 듯한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기 싫었던 건 아닌지? 나는 미국에서 아무도 안 믿고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한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1년 전에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간 적이 있는데 두 나라는 비슷해 보였으나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니 너무 다르더군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활기찬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언젠간 한국에서 생활하는 꿈을 갖고 있네요. 으이그 일본아. 다른 나라 몇 군데만 가본 경험이 있다면 사실 한국의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나라에서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가지고 SNS에서 화제를 만들어 보려고 할 일인가? 그래도 그 상대가 한국이라서 다행. 미국이었으면 총 맞았을 수도. 좋아요. 무언가를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그 이야기가 칭찬이 아닌 흉이 될 확률이 높다면 그 일이 굉장히 무리수라는 걸 배우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안으로부터 안전하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선들이 끊기지 않는 그렇게 정이 많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된 사연이네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슴 웅장해지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감사합니다.